손흥민, 메디슨, 클루셉스키, 비수마, 사르. 와, 1군 필드 플레이어 절반이 없는 위기 상황에도 맨유 원정에서 승점 1점을 획득한 토트넘은 그래도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솔직히 맨유 경기력이 좋다고 하긴 힘들다 보니까 혹 승리하지 못한 걸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예로부터 올드 트래포드는 원정팀의 지옥으로 악명이 자자한 구장 중 하나입니다. 선발 라인업 발표 직전까지도 로메로 출장이 긴가민가할 정도로 토트넘 결장자가 많아서 무승부를 거둔 건 7할 정도의 성공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한데요. 이제 1월 27일 새벽 5시에 있는 맨시티 전까지 토트넘은 아무 경기 없이 휴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돌아올 만한 선수라고 하면 아마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는 없을 겁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1차전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면서 3대1 승리를 했고, 세네갈 대표팀에 차출된 사르는 벤치에서 팀의 3대0 승리를 직관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세네갈에는 김민재 나폴리 선배인 쿨리발리, 리버풀과 미넨 출신의 공격수 마네가 있어서 강력한 우승 후보팀 중에 하나죠. 한국과 세네갈 모두 조별 예선 1위 거의 확정해 우승 후보로까지 꼽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최소 토너먼트 진출은 확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가장 빨리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말리 대표팀 소속의 미드필더 비수마인데, 말리의 FIFA 랭킹은 81위입니다. 이번 네이션스컵에서 같은 2조에 속한 나라는 28위의 티네이지, 66위의 남아공, 115위의 나미비아로 FIFA 랭킹으로만 보면 조에서 세 번째죠. 튀니지가 유력한 조 1위 후보인 가운데 말리와 남아공이 2위 싸움을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남아공은 이번 네이션스컵 예선에서 월드컵 4강에 빛나는 모로코를 꺾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력을 이미 한번 뽐낸 만큼 말리가 남아공에 밀려서 조 3위로 빨리 탈락하면 비수마도 그만큼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죠. 당락이 결정되는 3차전 날짜는 1월 25일로 즉시 토트넘에 복귀해도 27일 맨시티전에는 아무래도 출전이 좀 힘들 게 분명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정통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해줄 메디슨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달 초에 토트넘 전문기자인 폴 오키프가 메디슨은 여전히 검사 중이며 현재로서는 맨유전보다 브렌트포드전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1월 말에서 2월 초 복귀를 예상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는 아직 FA컵 4라운드에 진출하기 전이라서 맨유 다음 상대가 브렌트포드였습니다. 브렌트포드전 날짜는 2월 1일인데 그 사이에 FA컵 맨시티전이 추가된 상황이다 보니까 잘하면 메디슨이 오는 맨시티전에 복귀해서 한 손 거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실제 엔지 감독은 맨유전을 앞두는 인터뷰에서 메디슨의 복귀와 관련된 말을 했습니다. 메디슨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다. 아직 1군 훈련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맨유전 이후 2주의 시간이 있다. 맨체스터 팀들과의 경기 사이에 메디슨이 1군 훈련에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면서 정확하게 날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메디슨이 복귀할 거라고 암시했습니다. 또 지나가듯 말하긴 했지만 솔로몬 역시 메디슨과 비슷한 시기에 복귀할 수 있다면서 부상 악령이 곧 떠나갈 조짐입니다. 참고로 언제부터 빠졌는지 기억도 안 나는 레프트백 세세뇽은 그 사이에 또 다쳤다는데, 작년 2월에 훈련을 하다가 다친 이후에 첫 진단으로는 6주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다가 이후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시즌 아웃된 세세뇽은 작년 7월에 실제로 햄스트링 수술을 한 뒤에 올해까지 계속 재활 훈련 중이었죠. 그러다 FA컵 3라운드 버니전 명단에 올라서 교체 멤버로 후반 83분에 투입돼서 약 10분 정도 경기를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을 뛴 후유증인지 뭔지 번리전 이후 맨유전까지 10일 사이에 또 다쳐서 황당하게도 부상으로 명단 제외가 됐는데요. 사실 토트넘의 레프트백은 우독이 고정이라서 세세뇽이 복귀해도 별 도움이 안 될 듯 하지만, 엔지 감독은 세세뇽을 수비수가 아니라 왼쪽 윙어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네요. 실제 버니전에서도 브레넌 존슨과 교체되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투입이 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주전 센터백인 반더벤의 건강인데 맨유전 종료 직전에 다리를 잡고 쓰러지면서 결국 에메르손과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상 복귀전이었던 터라 지켜보던 팬들은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던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가벼운 경련 정도였다고 하네요. 반더벤이 직접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막판 약간의 경련이 일어났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뿐이다.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해 쥐가 난 것이다라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쳤다면 정말 골치가 아플 뻔했는데 다행이죠. 그러면 손흥민이 없는 기간 동안 베스트 멤버는 비카리오,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메디슨, 벤탄쿠르까지 고정해 중원 한 자리는 호이베르나 스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공격진은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 고정해 남은 자리는 베르너와 존슨이 다툴 듯합니다. 솔로몬이 복귀하면 솔로몬까지 추가됩니다. 클루셉스키는 다소 투박하고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활동량이 엄청나고 장점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베스트 11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유행하던 독감에 걸려서 결장했는데, 참고로 우도기도 독감이 걸린 상태였는데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셀소나 드라구신 같은 선수들이 로테이션 멤버로 대기하고 있다는 뜻인데, 올 시즌 시작할 때 봤던 앙상이드 스쿼드에서 어느새 꽤나 훌륭한 선수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유 레전드 출신의 해설가 게리 네빌은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 출연해서 리그 후반기에 토트넘이 매우 강력할 거라고 예고했죠. 맨시티를 넘을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스날이나 리버풀을 위협할 수 있는 팀이라면서 확실히 강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존슨이 이번 맨유전에서는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빠른 스피드와 간결한 슈팅이 좀처럼 나오지 않은 경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최전방에서 압박의 선봉장 역할이던 손흥민이 없어지다 보니까 존슨에게 부담이 가서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체력이 강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빨리 지친 거죠. 손흥민이 돌아오면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고, 베스트 선발 멤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베르너, 손흥민, 존슨의 전방 3톱이 나와서 미친 스피드로 휘젓는 걸 보고 싶긴 합니다. 한편 베르너는 이번 맨유전에서 데뷔를 하면서 데뷔 전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맹활약했는데, 막상 슈팅은 5개를 시도해서 2개는 몸에 맞고 3개는 골대 밖으로 한참 멀리 벗어나면서 유효 슈팅 제로라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침투하는 움직임이 좋아서 존슨보다는 대체로 높은 평점을 받았고, 어쨌든 어시스트까지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베르너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표가 골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제 나이가 좀 든 것 같다. 도움과 많이 뛰는 것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나도 골을 넣고 싶지만 더 이상 그건 내 경기 중심이 아니다. 특히 팀을 위해 이런 식의 전술을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면서 득점보다 도움에 치중하는 도우미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인 디 애슬레틱도 베르너의 인터뷰 내용을 주목했는데, 베르너가 플레이 스타일을 바꿀 수만 있다면 손흥민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베르너의 장점은 빠른 스피드와 공간 침투 능력, 그리고 부지런한 활동량인데, 여기서 딱 하나, 마지막 마무리 능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르너의 업그레이드판인 손흥민이 베르너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한다면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이 제대로 발휘될 듯 한데요. 그렇잖아요. 히샬리송의 헤딩도 중요하다고 본다면 어차피 손흥민은 양발 다 가능하고, 실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명장면, 첼시전에서 오른쪽을 휘저으면서 넣은 원도골, 수많은 우측에서 손흥민 좋은 골들, 베르너가 오른쪽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손흥민이 양보해서 베르너, 히샬리송, 손흥민도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손흥민은 팀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뛸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우선 그때는 그때고, 토트넘 휴식기 동안 몸 관리 잘하고 더 업그레이드 돼서 맨시티전 기적을 보여주길 응원합니다. 우승 트로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